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드림캐쳐 닥터드림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취에 관한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궁금하고 걱정되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마취로 수술을 하시고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저 이상한 소리 안 했나요? 욕하지 않았나요? 입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 대기 중에 환자가 욕하는 걸 들었다든지 마취 깰 때 옆에 대해서 아유를 그렇게 찾더라 같은 경험자분들의 과장 섞인 증언들도 종종 들어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수술을 받기 전 가장 걱정되는 걸 여쭤보면 수술이 잘못되거나 아프거나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을 것 같지만, 그런 걱정은 병원을 고르는 단계에서 끝내시고 믿음 가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걱정은 생각보다 없고요. 마취 중에 일어날 에피소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마취를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나도 모르게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수술실에는 헤파 필터가 설치된 양압 환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고요. 게다가 정말 간혹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취 전에 물을 포함해서 최소 4시간 이상을 금식을 하시기 때문에 마취 중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깊은 잠을 빠지면 그런 일은 없는데, 마취가 깨려고 할 때 얕은 잠구간에 들어오면 간혹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만, 발음이나 말투가 선명하지 않고 웅얼거리는 잠꼬대 수준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지인 중에는 호흡에 문제가 없도록 입을 벌린 상태에서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준 경우도 있었는데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주로 2가지 약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처럼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진통 효과가 있는 케타민과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프로포폴을 1회 정맥 주사 후 국소 마취 주사를 수술할 부위에 주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곧 마취에서 깨시지만 수술 부위는 이미 국소 마취제가 주입된 상태여서 통증은 없는 상태로 수술에 협조하시면서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1시간 이내로 짧게 끝나는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케타민과 프로포폴 소량 사용합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이마 거상 같은 수술에는 진통 효과가 있는 케타민을 정맥으로 주입하여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할 때 생기는 통증을 피하고 프로포폴을 소량씩 지속적으로 정맥 주사하여 깊은 잠에 들게 하여 눈 떠보면 모든 수술이 끝난 상태가 됩니다. 수면 마취 중 환자 상태 모니터링 꼼꼼히 하고 위급 시 필요한 비상 장비를 갖추고 대처법을 잘 숙지했다면 안전합니다. 수면 마취에 쓰이는 약물은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3가지가 있습니다. 케타민은 3개월 영아에게도 사용 가능한 안전한 약제입니다. 장점은 호흡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없고 정맥 주사 시 1분 안에 빠르게 마취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통 효과가 있어서 국소 마취를 위해 주사를 찔렀을 때도 전혀 통증이 없어 마취에서 깨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프로포폴과 같이 수면 마취에 사용하면 프로포폴을 저용량만 사용해도 수면 마취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은 진통 효과가 없어서 잠이 들었더라도 국소 마취를 위해 주사를 찌르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주로 케타민과 같이 사용합니다. 단점은 마취 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건데요. 이런 느낌을 아주 짜릿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 싫어하는 분도 있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다졸람의 가장 큰 장점은 플루마제닐이라는 리버스 약물, 즉 위급시 깨울 수 있는 약물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작용으로는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호흡이 억제될 수 있다거나 역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격적인 만취 상태와 비슷한 격양되고 흥분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행오버라고 불리는 마취에서 깰 때 숙취 같은 몽롱하고 속이 안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우유 주사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장점으로는 마취에서 깰 때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이 적고 얕은 잠에서 깊은 잠까지 깊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스피드한 약효가 있어서 약물 투여 시 30초 안에 수면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약간의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호흡 억제가 과한 용량의 사용 시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술에서 깨지 않는 분이 없듯이 수면 마취에서 깨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면 마취는 한 번에 2시간, 3시간으로 약효가 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그 지속 시간이 지나면 마취제가 없어지면서 깨어나기 때문에 어떤 약물이든 투여가 중단되면
5분 이내로 스스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 5분 동안에 흔들어서 깨우면 즉시 수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혹시 호흡 억제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산소 포화도 모니터로 지속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즉시 알 수 있고, 깨어나는 5분 동안 폐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 위급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산소통, 기도석관 등의 응급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들어본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수면 마취로 뇌세포가 파괴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수면 마취가 신경이 전달되는 길을 잠시 막았다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다시 신경이 전달되는 길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그 사이 횡설수설한다거나 그런 면에서 생긴 루머인 것 같습니다. 수면 마취는 호흡 저하나 혈압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약물 투여가 중단되면 10분 이내로 마취가 빠르게 풀리고 이 사이에도 힘들어 깨우는 등의 외부 자극이 있으면 더 빨리 깨어나게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보조 인력이 있고 위급시 즉시 사용 가능한 응급처치 도구와 대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돌아오는 건 프로포폴 약물 투여가 중단되고 보통 5분 이내로 깨어납니다. 프로포폴 약물은 간에서 대사되어 없어지는데 약물의 농도가 절반이 되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대략 30에서 60분 정도로 아주 빠르게 몸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그만큼 마취에서 빨리 깰 수 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 안에 마취 성분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당일은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스컴에서 우유주사라고 나와서 아시는 것처럼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이 많은 장점에 비해 약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물 중독이 생길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수면 마취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평소 궁금하셨거나 걱정되셨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으로 모두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드리는 닥터 드림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